안녕하세요, 공쌤입니다. 이번 파트는 저번 시간에 예고해드린 대로 그렇게 어려운 내용이 아닐 겁니다. 소모품, 보증금, 인출금 설명할 게 굉장히 간단하고 내용도 많이 없기 때문에 이번 파트에서는 문제풀이까지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모품은요, 크게 볼 게 없어요. 그냥 문제 끝에 자산 계정으로 처리하시오 또는 비용 계정으로 처리하시오 이런 문제가 나오거든요. 그거에 맞춰서 소모품이냐 소모품 B 이렇게 두 개만 구분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필기할 사무용품, 여러분들이 여기까지만 보고 이제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사무용품 B 또는 소모품 B 이렇게 해가지고 막 쓰시는 경우가 있는데 문제 끝까지 꼭 읽으셔야 돼요. 보시니까 문제 끝에 자산 계정으로 처리하시오 이렇게 나와 있죠. 이거 보고서 문제를 푸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자산 계정이니까 소모품으로 처리를 하시면 되고요. 카드로 결제를 했다라고 나옵니다. 카드. 미지급금 써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소모품 써주시고 미지급금 이렇게 써주시면 된다 했습니다. 자, 카드로 결제했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이 카드 대금을 언젠가는 갚아야겠죠. 이 문제를 가장 많이 틀리는 게 요 밑에 문제입니다. 일부러 연계시켜 놨어요. 자, 요거 여러분들 별표 많이 쳐주세요. 자, 전월 사무용품 구입에 따른 국민카드사의 결제 금액이 보통예금에서 이체되다라고 합니다. 이거 미리 풀어보신 분들 답을 제가 예측해 보면요, 차변에 뭐 사무용품비 또는 소모품비 해놓으시고 대변에 보통예금 이렇게 써놓은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근데 이거는 지금 얘를 구입하는 게 아니고 전월에 이미 구매를 했죠. 이렇게 구매를 했기 때문에 지금 이 미지급금 구매를 하면서 카드 결제했던 거를 갚는다라는 소리가 됩니다. 그래서 대변에 있던 미지급금이 차변으로 내려와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요. 그리고 보통예금이 나와야 돼요. 지금 구매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지금 소모품이나 사무용품비가 등장을 하면은 소모품을 이중 구매를 하게 되죠. 그게 아니기 때문에 여기 있던 미지급금이 차변으로 내려왔습니다. 이렇게 확인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문제 굉장히 많이 틀릴 거거든요. 꼭 요거 연계해가지고 확인을 해보세요. 이 문제도 끝까지 읽어야겠죠. 자, 문제 끝에 비용 계정으로 처리하였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사무용품이라고 돼 있으니까요. 요건 답이 두 개입니다. 사무용품 B로 쓰셔도 되고요. 소모품 B로 쓰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물론 문제 끝에 계정 과목을 지정해 줄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지정해 준 걸로 쓰셔야겠죠. 지금은 뭐 딱히 상관없고요. 소모품 B, 이거 사무용품 B도 맞습니다. 이렇게 써주시고 카드 결제를 했으니까 미지급금 써놓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인출금이라고 하는데요. 우리 이거는 자본 파트 할 때 간단하게 들으셨을 거예요. 자, 인출금이라는 거는 회사 사장이 회사 돈을 가져가서 쓰는 거. 자, 개인 기업이기 때문에 사장 회사 돈 가져가서 쓴다고 해가지고 큰 문제가 되지 않아요. 뭐 본인 돈이니까요. 하지만 자본의 감소가 되기 때문에 인출금으로 회계 처리를 해야 됩니다. 요거는 중요한 게요. 회사와 관련 없는 영업과 관련 없는 비용 요거를 썼을 때 사용하면 됩니다. 지금 문제에 보니까 가구라고 되어 있죠. 이것만 보고 이제 비품으로 쓰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건데 이 비품이라는 거는 회사에서 쓸 때 사용하는 계정 과목입니다. 하지만 지금 대표 자택에서 그러니까 사장이 개인 용도로 사용을 하는 거잖아요. 영업과 관련이 없죠. 이럴 때는 비품 쓰지 않고요. 인출금으로 회계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차변에 인출금, 대변에 현금 써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발생한 인출금은요, 나중에 결산에 가가지고 전환하는 작업을 하는데 그거는 결산 파트 가서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증금 나왔습니다. 자, 보증금이라는 거 여러분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일단 임차료 여기서부터 설명을 해볼까요? 임차료는 우리가 아는 쉬운 말로 이제 월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월세. 월세를 내는 거죠. 뭐 건물 같은 거를 빌리고. 그런데 우리 월세 말고도 보증금이라는 것도 있어요. 그럼 이 두 개가 동일한가 확인을 해보면 아니죠. 월세는 한 번 나가고 다시 되돌아오지 않는 비용입니다. 비용. 하지만 보증금이라는 거는
내가 잠깐 맡겨놨고 나중에 내가 이 집을 안 쓰게 됐을 때 돌려받을 수가 있죠. 얘는 자산입니다. 그러면은 문제에 보증금이랑 월세가 나왔을 때 이거를 동일하게 처분을 해야 될까요? 동일하게? 아니겠죠? 요거랑 요거는 다르게 회계 처리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임차 보증금으로 회계 처리를 해주셔야 합니다. 반대로 내가 받는 경우도 있겠죠. 맞잖아요. 내가 건물을 빌려줄 수도 있는 거죠. 빌려주고 돈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 친구는 수익입니다. 그럼 이것과 동일하게 우리도 보증금을 받을 수가 있겠죠. 하지만 이 보증금은 나중에 집을 뺄 때 돌려줘야 합니다. 그렇죠? 잠깐 맡아두고 있는 돈이에요. 부채로 처리를 하죠. 이렇게 구분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헷갈려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러면 임차료하고 임대보증금이 같이 나올 수 있을까요? 라고 하는데 월세를 내면서 제가 보증금을 받는다고요? 그런 경우는 있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렇게 두 개가 한 세트고요. 이렇게 두 개가 한 세트다. 이렇게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월세를 낸 거죠. 임차하고라고 나왔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보증금은 임차 보증금으로 따로 써주셔야 되고요. 이 친구는 임차료로 써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임차 보증금 2천만 원 그리고 월세 임차료 100만 원 해서 두 개 합쳐서 현금으로 2,100만 원을 딱 와 현금으로 대단한데요. 네, 이렇게 지급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돈 많네. 방금 했던 거 똑같이 나왔습니다. 임대하기로. 이건 내가 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보증금과 함께 임대료를 받았다 라고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이거는 임대보증금이 되겠죠. 그래서 임대료와 임대보증금 따로따로 써주시고 요거를 합쳐서 보통예금으로 받았다 이렇게 기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크게 어려울 거 없죠? 네, 요게 이제 임대료입니다. 이번 파트는 이게 전부예요. 요거 보고 문제풀이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문제풀이까지 같이 가볼게요. 설명할 게 너무 적어서. 자, 요 골뱅이 표시. 회계에서는 한 개당이라는 표시라고 했습니다. 10권을 구매했는데 한 권당 3,000원이래요. 그러면 3만 원이 되겠죠. 자, 문제 끝에 비용으로 처리하시오라고 나왔으니까 소모품 B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모품 B 3만 원 그리고 현금 3만 원. 중요한 거 꼭 끝까지 읽으시라고 했어요. 여기까지 읽고 막 그냥 문제 푸시면 안 돼요. 이번에도 소모품을 구입을 했는데 이번에는 당좌수표를 발행하여 지급하다라고 나왔습니다. 당좌예금 써주시면 되고요. 문제 끝에 자산으로 처리하시오라고 나왔습니다. 이럴 때는 소모품으로 처리를 하셔야겠죠. 그래서 소모품 20만 원, 당좌예금 20만 원으로 나오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필기구등, 사무용품 해서 소모품 B를 쓰고 싶어요. 그런데 문제 끝에 사무용품비로 회계 처리할 것이라고 나왔죠. 이렇게 지정을 해주면은 이때는 소모품비를 쓰시면 틀립니다. 문제에서 지정을 해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럴 때는 사무용품비로 쓰시고 카드 결제했으니까 미지급금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제는 항상 끝까지 읽어야 됩니다. 이거 끝에 지정을 해줄 거예요. 이어서 4번 문제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문제 전월이라고 나왔습니다. 지금 여기 사무용품이라는 게 너무 아른거려가지고 뭐 사무용품비, 소모품비 쓰고 싶으시겠지만 이거는 예전에 구매를 한 겁니다. 자, 예전에 뭐 소모품 구매를 하고요. 이거를 카드로 결제를 해서 미지급금으로 회계 처리가 되어 있었을 겁니다. 이거를 지금 당월에 결제를 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대변에 있던 게 차변으로 와 주셔야 하고요. 요거를 보통예금에서 자동이체되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도 소모품입니다. 소모품인데 문제 끝에 보니까 뭐로 처리를 한다고요? 자산계정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소모품 14,500원 그리고 현금 14,500원 이렇게 나오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비용 처리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친절하게 앞에서 처리를 하라고 했네요. 10만 원에 구입하고 보통예금에서 이체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소모품 B 이렇게 나오고요. 보통예금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도 사무용품입니다. 문제 끝에 비용 계정으로 처리하라. 요거 끝에만 보면 어려울 거 없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틀린다는 거는 문제 끝까지 안 읽기 때문에 틀리는 거기 때문에 문제는 꼭 끝까지 읽어주셔야 합니다. 카드로 결제를 했습니다. 차변에 소모품 B 그리고 미지급금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자동차세 나왔습니다. 요거 이제 세금 구분도 나중에 해드릴 건데 지금 여기 자동차세 이거 세금과 공과죠. 이거는 그냥 세금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영업용 화물차 우리 회사에서 사용하는 거에 대한 세금을 냈으니까요. 하지만 뒤에 있는 자동차세는 사장의 개인 승용차입니다. 회사랑 연관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거는 자동차세라고 나와 있어도 계정 과목이 인출금이 됩니다. 회사와 상관없이 나간 돈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세금과 공과 6만 원 그리고 인출금 8만 원 써주시고 합쳐서 현금 납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도 대표 자택에서 쓸 거 회사와 관련이 없는 겁니다. 인출금 계정으로 쓰라고 친절하게 나와져 있지만 시험에서 안 나올 때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상관없이 회사와 관계없이 사용했다라고 하면 인출금인 거 머릿속으로 기억하셔야 되고요. 차변에 인출금 60 그리고 현금 구입했다고 하니까 현금 60 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개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스마트폰 기기 비품 쓰고 싶어요. 하지만 사업과 관련이 없기 때문에 인출금 쓰셔야 되고요. 카드 미지급금 처리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인출금과 미지급금 이렇게 처리를 해줍니다. 인출금 잘 기억해 주시고요. 이번에도 대표자 자택에서 사용할 가구를 현금으로 구입하고 인출금이라고 친절하게 써주기도 했네요. 차변에 인출금 써주시고 현금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되게 간단하죠? 어려울 거 없습니다. 이렇게 처리를 하시면 되고요. 이번에는 임차료 나왔습니다. 보증금하고 임차료하고 구분 잘 해주셔야 된다 말씀드렸습니다. 얘는 보증금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비용 처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차변에 임차료, 대변에 보통예금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도 보증금 아니에요. 그냥 임차료입니다. 그냥 임차료 쓰시면 되겠죠. 보증금은 문제 끝에 그냥 보증금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자, 임차료 45만 원, 현금 45만 원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보증금이라고. 보증금 나오고 월세 따로 나왔습니다. 두 개는 다른 의미이기 때문에 계정 과목을 2개 써주셔야 되고요. 임차 보증금이고 임차료가 되겠죠. 임차 보증금은 1,000만 원입니다. 임차료는 50만 원입니다. 대금은 현금으로 지급하다. 네, 이렇게 처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임대네요. 임대하기로 계약하고 보증금과 임대료를 받았다. 임대보증금하고 임차료 이렇게 크로스로는 올 수 없다 그랬어요. 임대료가 나왔으니까 이 보증금은 임대보증금입니다. 그래서 임대보증금 200만 원 그리고 임대료 30만 원 2개 합쳐서 보통예금으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너무 쉽죠? 이번에는 임차하기로 하고 임차료는 안 줬네요. 그냥 보증금만 나왔습니다. 이럴 때는 보증금만 써주시면 되는 겁니다. 임차 보증금 써주시고 현금 써주면 되겠죠? 이번에도 보증금 나왔고 임차료는 안 나왔습니다. 임차 보증금 나왔으니까 그냥 보증금만 써주시면 될 것 같아요. 차변에 임차 보증금, 대변에 현금입니다. 자, 여기까지인데 솔직히 어려운 거 없었죠? 소모품은 문제 끝까지 읽어주시기만 하면 되고 개인 용도는 인출금, 임차료와 임차보증금 따로 구분해 주셔야 되고 임대료와 임대보증금도 따로 구분만 해주면 되는 아주 간단한 파트였습니다.
어려울 거 없으니까 요거는 한번 복습해 보시고 여러분들이 기출문제 푸시면서 한번 적용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파트가 조금 어려운 파트일 겁니다. 단기매매 증권하고 그 다음에 유형자산에 대한 내용인데요. 다음 파트는 2급 내용 중에서 그래도 조금 어려운 파트에 속하니까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